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영상은 근로자들을 위한 건데요.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나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이제 채용이 되는 순간 회사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보호를 받지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인해서 회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보통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뭐 세 가지 정도?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요청해서 응해서 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자진해서 나가는 거는 자진 사직서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냥 그만둘랍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에서 수리해서 나가는 경우. 또 하나는 회사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좀 나가줄래? 조금 이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뭐 퇴직금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건 좀 잘 챙겨주면 언제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이때는 권고사직이 되는 거죠. 권고사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너 나가 라고 해서 뭔가를 잘못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나가는 경우죠. 왜냐면 근로자가 뭐 어떤 뭐 잘못을 해서 징계 사유를 해서 나가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징계 사유가 부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고라는 부분인 거죠. 앞에 되는 부분들은 해고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해고가 된 이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이제 되는 부분이죠. 이런 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원래 해고를 하려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제 적용을 받잖아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이나 이제 30일 정도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죠. 근데 이 기간을 주지 않고 막바로 뭔가를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는 예고 수당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예고 수당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예고 수당을 못 받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용노동청이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는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제도가 하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요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강요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 서식 쓰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해서 우리가 소장을 작성하는 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입증 취지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야 되고, 중요한 건 사실관계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잘 넣어야지만 해당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서류 작성을 굉장히 공을 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조금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분쟁 해결을 하면 안 되시고요. 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법원으로 가셔야 되고 5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다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과 그동안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어떤 판단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원에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 불편해. 법원은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절차를 조금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민법상 우리가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고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고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고용에 관한 규정들은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해고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법원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송달료 인질대가 들어갈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소송하는 게 조금 많이 부담이 되시는데 이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일 때는 법원에다가 해고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내서 그래서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통상 임금을 같이 해서 청구치체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급여를 같이 이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송 비용이 속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고, 이 판결이 나게 되면 별도로 이 판결에 기준해서 별도로 임금 청구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이제 뭐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유도리 있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진호위 하는 거는 5인 이상 들어가는데, 진호위 하기는 좀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편해요. 왜냐면 원스톱으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효 해고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해주시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행정기관 진호위에서 하시는 부분을 좀 권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가시게 되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명확하게 조금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있을 때 제발 회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증거 채집을 많이 해놓으세요. 회사 일단 나가시면은 증거 채집하기가 어려워요. 회사에 있을 때 부당해고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급여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갖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손님이 와셔가지고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